자, 지난주에 뭐 했냐입니다. 1인자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갖고 있는 2인자, 바로 일론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새로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 상대는 무려 230만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입니다. 업무 성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건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말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Oh, he's an amazing guy. And I'm saying only Elon can do this. It must be an Elon. Very important guy, on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I would say, the country, actually. A $2 trillion deficit. And if we don't do something about this deficit, the country's going bankrupt. So what I really want to say is, like, it's not optional for us to reduce the federal expenses. It's essential. 자, 해고 칼날을 든 머스크 칼날 요새 계속 매섭습니다. 근데 도대체 또 이번에는 이거 무슨 이메일을 보낸 거죠? 자, 지금 보시는 대로요. 당신의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지난주 성과를 5개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제출하시오. 받은 사람들은요, 뭐 FBI나 국무부나 환경보호청이나 여러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신 대상인 겁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것이 어떻게 정부 공무원을 지난주에 일한 성과만 갖고 평가할 수 있는지. 사실은 저 메일을 보내기 전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걸 보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여기에 화답하듯 아예 성과를 제출하라 이러면서 메일을 띄웠고요. 결국 이메일 응답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그래요? 메시지까지 일론 머스크가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만 보낸 거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이거 안 보내면 사직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덧붙이는 거면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메일을 받은 대상자들이 굉장히 정부의 요직들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일주일 내에 너가 한 일 5개로 요약해서 보내라. 네. 이 자체도 사실 어찌 보자면 좀 공격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의 성과를 일주일에 한 일로서 평가받는 것 자체도 문제고, 이걸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나의 직속 상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라는 어떤 부서에 있어서 책임자가 머스크는 맞지만, 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지시관계가 또 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메일을 보내라고 하고, 또 보내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머스크가 사실 팔로우하는 사람만 해도 2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거 이메일 답변 안 했다고 해고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어떤 이런 근로 조건의 차이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전에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You are fired. 네. 한 번에 그냥 해고해버리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정해진 절차와 방식이 있고 그에 따른 법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내가 원치 않으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좀 강조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치 않으면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역으로 반대로 보장되는 권리는 내가 일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같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계약서상으로도 굉장히 쉽게 해고가 되게 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루아침에 내가 갑자기 미국 회사로부터 통보받았다, 해고 통보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종종 들리는데,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볼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 없이 그냥 경영상의 판단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냥 무지막지한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전도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아무리 해고가 쉬운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좀 도를 넘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자, 홍영표 대표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탈이 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정보당국 수장들까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아예 뭐 직원들한테 응답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데, 근데 사실 이 정보당국 수장들 사실 트럼프 측근이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죠? 자, 이 트럼프하고 앨런 머스크하고의 공통점은 해고에 일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방송 You Are Fired, 유명한 방송이고, 예. 앨런 머스크도 트위터 인사하고 바로 이메일로 대량 해고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 기업하고 연방 정부의 그 공무원들은 좀 신분이 좀 다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신분이 좀 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고가 이렇게 아주 민간 기업처럼 쉽진 않죠. 네. 두 번째, 당연히 FBI 국장이나 지금 각 기관에
트럼프 정부에서 나름 기여하고 일정한 지분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정부 출범에. 예. 근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 부처의 직원들을 해고를 일론 머스크가 마음대로 해? 그렇죠. 대통령도 예. 아닌데? 그러면 그 직장의 그 해당 부처에서 예를 들면 FAA 국장이든 아니면 국가정보국 국장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리더십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조직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 일론 머스크한테 이걸 줄 이유도 없고 일론 네. 머스크가 이 사람들을 자기의 동의 없이 해고할 권한도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임주희 변호사. 그런데 언론들이 계속해서 머스크의 이런 행보를 지적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정부 효율부, 이거 지금 해고 나서고 있는 이 효율부가 뭐 의혹이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 성과가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까지 의혹을 좀 제기를 하던데 어쨌든 시험대에 굉장히 빨리 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머스크가 이번에는 아예 뭐 친자 확인 소송까지 치러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각종 소송이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금 머스크 제대로 일하고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효율부에서 굉장히 긴축한 재정을 좀 벌임으로써 예. 돈을 많이 아끼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들여다보면은 그닥 아낀 게 없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친자 문제도 사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13번째 자녀가 태어났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머스크도 이게 친자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진 않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취지의 SNS 글을 댓글을 남긴 것도 알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아이를 3번밖에 아직까지 만나지 아, 않았고 그래요? 네, 예. 출생한 지 5개월이 넘었는데 3번 만났고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 해당 아이의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은 네. 친자로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지 못하다. 성도 이 어머니의 성을 지금 따른 상태다. 그래서 양육비를 청구하고 친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뭐 친자 소송부터 해고까지 좌충우돌이 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인자 머스크에게 강하게 좀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보수들의 축제에 참석을 해서 마치 부흥회 같은 광경을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e've begu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I couldn't stand it. Watching these people come in from jails and mental institutions and the worst criminals in the street. I couldn't stand it. So I said, I'm going to run for president again. And now we don't have that problem anymore. 자, 그러니까 다른 정부가 뭐 한 4년 동안 하던 걸 난 4주 만에 해냈다 이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사실 피습당했을 때 외쳤던 구호 파이트 파이트 이것도 여기서 외치고 춤까지 췄어요. 도대체 이 그러니까요. 축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유승진 앵커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도 관련 행사가 열렸었잖아요. 취재했었잖아요. 보면은 보수 정치 행동회의, 뭐 스펙이라고도 합니다. 네. 1974년부터 개최가 됐고 미국 보수연합이 주최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 행사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 행사의 가장 큰 수혜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거의 2010년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년 방문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많이 주장했어요. 가령 2011년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태생이 아니다라는 음모 이론을 얘기한다던가 다양하게 이제 보수 진영의 미국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보수 지도자까지 초대를 해서 다양한 또 보수 메시지를 밝히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합을 해보면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한테는 거의 등용문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인지도 쌓고 몸집 키우고 굉장히 큰 자리라는 거예요. 예. 네. 74년에 누가 제일 그 스타 플레이어가 된 줄 아세요? 누굽니까? 그때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레이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6년 후에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펙이 미국으로서 그 보수주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축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정치인들도 그야말로 대거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머스크의 전기톱 뒤에는요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Javier Milei from Argentina. You guys know who that is, right? This is
the chainsaw for bureaucracy. Chainsaw.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눈여겨볼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2기의 대북키맨으로 불리는 책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함께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이 사람 일단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러면 앞으로 김정은과 트럼프 투샷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워싱턴 쪽에서 많이 들은 얘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이 북한 문제, 네. 이제 북한의 핵 문제와 그 북한과의 대화 문제가 자기한테는 unfinished business,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언젠가는 자기가 손대서 해결하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그레넬 대통령 특사도 나름 그 트럼프하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고, 저렇게 빨리 특사를 누가 임명하라 하지 않는데 바로 그 특사를 임명해서 북한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역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노벨상에 대해도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4년 임기가 짧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임이 불가능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과의 대화를 어떤 약속의 어떤 합의의 진전을 2, 3년 내에 해낼 수 있을까 네.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정은과의 만남에 트럼프가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점을 또 워싱턴 외교관이 직접 취재를 또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또 조만간 또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할 빅딜을 내놓을지 주목은 해봐야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 딸 이방카가 굉장히 종횡무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 라라가 전면을 치고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라라 트럼프가 지금 유명 시사 프로그램 MC로 전면 나서게 되었습니다. 라라 트럼프는 원래 방송 트로트서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믿는 사람에게 결국 곳간을 맡기겠죠. 지난 대선에서 선거 관리, 이 자금도 관리를 하는 게 바로 라라 트럼프입니다. 네. 그만큼 트럼프가 지금 믿고 아끼는 그런 가족이다, 며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서 어떤 그 언론과 트럼프와의 그 관계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뉴스 앵커로 발탁이 되면서 각종 정치인들 만나고 저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채널에 의해서 대통령 가족을 누가 며느리나 딸을 출연했다 그러면 앵커로. 다른 방송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야당도 그렇고요. 네. 아마 근데 미국에서도 트럼프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지 다른 대통령은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네, 뭐든지 하나하나 또 역사를 써가는 트럼프, 저희가 계속해서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